영국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의 무승부를 보고 한 팀은 축구하는 법을 잊었고 다른 한 팀은 축구를 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만큼 수준 낮은 경기였기 때문이겠죠. 토트넘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건지 기대한 이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경기였는데 토트넘은 원정에서 매우 약한 허접팀이고 부상자들 속출로 플랜 B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고 콘테 꼬붕이 거기서 거기지 뭘 믿어요. 이 경기에서 무승부면 좋은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에버턴은 토트넘 때문에 극적으로 강등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18위였다가 바로 16위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주말까지는 15위였는데 이후에 경쟁팀들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16위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시즌 리그에서 황당한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울버햄튼, 웨스트햄, 에버턴, 레스터 시티 이 중에 한 팀 이상은 강등될 수 있습니다. 남은 경기를 감안하면 12위부터 20위가 모두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연기됐던 경기가 평일에 치러지면서 웨스트햄은 주말 경기에서는 승리했지만 3일 신 주중 경기에서는 강팀 뉴캐슬에게 5실점 대패를 겪으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팀은 레스터 시티라고 봐야겠죠. 2년 전부터 레스터 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메디슨이 매물로 나올 거라 했었는데 그 메이슨을 토트넘이 토트넘에 선수 영입하는데 궁금할 필요가 없겠죠. 강등태 위기에 처한 레스터 시티는 토트넘한테 4대1로 이기기도 했던 팀인데 꼴찌팀 사우스햄튼에게도 3대3 무승부, 강등위기 에버튼에게도 1대1 무승부. 와 진짜 이런 팀에 지금 손흥민이 있다뇨. 참. 우선 영국 매체들은 매일같이 케인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2년 전에 케인이 맨시티 가려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실제였고 콘테가 오면서 다른 기대를 했겠지만 올 시즌 순위 추락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니까 물론 그래도 우선 응원은 할 겁니다. 내년이면 31살인 케인은 떠나야만 합니다. 조급해지죠. 케인은 잉글랜드 스트라이커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인데 레전드가 우승컵이 없다면 레전드로 불릴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웃고 넘어가자는 건데 손흥민은 그래도 아시안게임 우승이라도 했잖아요. 케인은 완전 무관입니다. 케인은 떠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떠나느냐? 죄다 메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메뉴 아니면 갈 곳도 없습니다. 케인이 아스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숨어 살아야 할걸요. 첼시 구단주라면 충분히 노려볼만 한데 찌라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첼시가 거액을 투자하고도 스트라이커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첼시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안 되나 싶지만 아직 챔스 8강이 남은 상황이고요. 실점은 그래도 리그 4위거든요. 득점이 없어서 고전하는 건데 득점이야 운으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 신고식이라고도 보고 사고 칠지도 모릅니다. 2년 전에도 첼시가 챔스 우승한 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첼시가 상대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에 바르셀로나를 원정에서 만났는데 벤제마 헤트트릭으로 완전 발라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레알이 첼시를 이기겠죠? 그런데 왜 첼시가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포터를 경질했지만 챔스 전에 첼시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레전드 램파드를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임시 감독이라서 자존심 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의 미국 구단주가 잘랐던 게 아니라 전 러시아 구단주가 잘랐거든요. 성적이 지금처럼 최악이 아니었는데도 구단, 선수 마찰이 생기면서 램파드를 잘라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구단주인 만큼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새롭겠죠. 승리에 익숙했던 레전드가 에버튼 맡으면서 패배에도 적응해보고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입니다. 케인은 아직 램파드 기록을 넘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골 많이 넣으라는 포지션이니까 골 많이 넣고 역대 득점 랭킹 3위이지만 공격수로서 탁월함을 인정받으려면 공격 포인트, 즉 득점과 어시스트를 함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케인은 공격 포인트 5위이고 램파드가 3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레전드의 임시 감독이 어떤 일을 만들지 모르죠. 자,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케인이 레전드가 되고 싶다면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야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인 게 레비가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겁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다니엘 레비 회장은
과거 워커를 맨체스터 클럽인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맨체스터 클럽으로 선수를 이적시키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과거 레비는 인터뷰를 통해서 워커를 맨시티로 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리그 안에서 좋은 선수를 보내고 경쟁하게 되면서 남을 더 도운 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워커보다 훨씬 비싸고 중요한 케인을 경쟁팀에게 보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레반도프스키를 떠나보낸 뮌헨이 케인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케인을 뮌헨으로 이적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진 않죠. 서로 완벽한 심리전이 됩니다. 케인은 무조건 프리미어리그에 남고 싶을 것이고 디 애슬레틱은 익명을 요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 소식통이 테나흐 감독이 새로 영입할 최전방 공격수 1순위에 케인을 찍었다. 레비 회장이 1억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로 케인을 보낼 것인지 2024년 계약 만료 이후 아무런 대가 없이 케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가 관건이다. 디 애슬레틱은 케인은 잉글랜드와 토트넘의 기록적인 득점자가 됐고 테나흐 감독이 이상적인 최전방 공격수라고 생각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다. 메뉴 건물 안에 많은 이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케인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메뉴는 이적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디 애슬레틱의 분석입니다. 재정적 플레이를 고려해도 3억 파운드까지 쓸 수 있어서 1억 파운드로 케인을 영입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케인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은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찌라시 같은 느낌이지만 뭐 누가 봐도 케인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안 되죠. 케인은 현재 본인의 득점만 올리고 싶을 뿐 매 경기 거의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만 마치면 관중들에게 편안히 인사를 합니다. 맨시티로 가려고 맘먹었을 때도 그랬죠. 그게 메뉴라면 우승 도전도 토트넘 때보다 확률도 높아지고 잉글랜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남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고 싶을 상황입니다. 케인은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메뉴는 원한다? 케인도 가고 싶다? 그런데 레비는 보내주지 않는다면 완전 걔 뭐가 되는 거죠. 에릭센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메뉴 입장에서 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루니 이후에 제대로 된 골게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승한 지도 오래전입니다. 지금 라인업에 케인 들어오면 정말 막강해지죠. 스카이 스포츠에서 폴 머슨도 메뉴가 올여름 케인을 영입해야 한다. 그는 세계 최고 공격수이며 내가 메뉴라면 케인을 위해 1억 파운드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인도 레반도프스키만큼 오래 뛸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메뉴의 우승 도전 가능합니다. 레비와 케인, 메뉴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궁금할 건 케인이 아니라는 거. 그럼 소뇽은 어떻게 하냐고요. 토트넘은 메뉴, 뉴캐슬이 주중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의 다음 4번의 경기 중 6위 브라이튼, 3위 뉴캐슬, 4위 메뉴를 만나는 안타까운 대진입니다. 이 고비를 넘겨서 승점을 확보하면 4위 싸움 더 치열해지는 건데 그게 될 상황인가요? 4월에 이 경기들 때문에 토트넘 4위 확률을 매우 낮게 보는 것이고 다음 시즌 손흥민이 챔스에서 또 뛰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죠. 매우 어색할 수 있는데 손흥민과 케인의 이별을 보는 것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9경기가 마지막인 거죠. 현재까지 합작골이 45골인데 이미 깨기는 힘든 수치지만 50골을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방법일 수 있거든요. 토트넘이 순위 싸움을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면 차라리 송케듀 합작골을 목표로 하는 게 팀 승리도 따라올 텐데요. 아시죠? 손흥민이 득점하면 무조건 승리인 거. 손흥민이 득점한 4경기에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그렇죠. 손흥민이 득점하면 승리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럼 손흥민이 득점하려면 어찌 해야겠어요? 손흥민이 어시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전술을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괜히 손흥민이 득점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참. 자, 이제부터 손흥민 케인 이별 준비하시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소식이 적어서 죄송합니다.